네,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입니다. 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또는 어떤 한국의 언론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미국이 급하다. 트럼프가 급하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쪼달리고 있고 이성을 잃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달러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 지지율이 떨어진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은 이란의 어떤 그 지배 체제는 신정 체제이고 어떤 국민들의 어떤 경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미국이 이란의 그 봉쇄를 하더라도 이란이 오래 버틸 수 있다. 혁명 수비대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란의 경제 구조를 잘 모르고 있는 얘기다. 이란이 독재가 가능한 것은 혁명 수비대가 석유를 통해서 어, 어, 이권을 가지고 하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혁명 수비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화메네이 종교 집단 체제를 운영하는 그런 기운이 힘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독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돼 있냐? 그 이란의 석유라고 하는 거는 중심에는 이 국가 소유가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중심에는 이런 내셔널 이라니안 오일 컴퍼니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란의 어떤 그 국가 회사 이런 거죠. 어, 석유회사, 국가 석유회사, 석유회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국가가 그 석유를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저기 이란은 사실상 공산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산 수출 계약은 공식적으로는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어 가지고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는데 이 구조가 내부적으로 국가 체제, 국제 제재, 내부 권력 구조, 비공식적 그 경제망이 결합되면서 점점 복잡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이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수많은 이권들이 지금 개입되면서 이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석유를 아무리 많이 놔도 이란의 국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이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뜯어먹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혁명 수비대는 어,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라고 하는데 원래는 군사 안보 조직이죠. 하지만 장기적인 독재를 유지할 필요에 의해서 이 조직은 점차 경제 정치적인 영역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어떤 대형 국채 건설 사업이라든가 또는 유전 개발 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든가 또는 비공식적 어떤 그 석유 수출 중개 및 네트워크 일일이 다 개입을 하면서 사실상 모든 이권을 지가 다 챙겨먹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해상 운송 및 제재 회피 구조도 활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권, 권력 집단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석유를 저장고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혁명 수비대의 기본적인 이권을 깨지 않으면 이 국가 체제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 체제가 변화가 될 수 없어요. 결국 혁명 수비대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은 논의에서 실제적인 어떤 거냐면 국가가 공식
공식적인 수출, 지금 뭐냐면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뭐예요? 제재로 지금 금융제재를 통해서 이 미국이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서 우회 수출이 증가되면서 여기서 또 IRGC가 또 이렇게 밀거래를 또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일부 대형 프로젝트에는 또 그 IRCG 계열이 또 이제 기업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IRGC가 직접 나서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펀드, 컴퍼니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또 이권을 챙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흐름, 석유의 흐름의 모든 그 중심 요소에는 바로 IRGC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의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IRGC를 향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IRGC가 중국이 이 IRGC의 제재를 무시하면서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위안화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럼 위안화를 주면서 결국은 또 그 경제가 어디에 종속되는 거예요? 중국에 종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과 이란의 관계가 좀 더 밀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싼 가격에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고 또 페트로달러에 도전할 수 있고, 이란은 뭐예요? 제재를 회피하면서 IRGC는 석유를 수출하면서 IRGC가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석유 수출을 하면서 민간인들이 이거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IRGC가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IRGC가 하나의 축으로 형성되고, 이 IRGC가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막대한 권력 집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요, 저항을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게, 모든 돈줄을 누가 쥐고 있어요? IRGC, 공산당, 우리 하나의 그 공산당 같은 무력 조직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뭐 어떤 그 반정부 시위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IRGC가 개입을 하면서 이걸 끊어버려요. 어떤 그 분배 구조라든가 수익 구조를.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공산당이 독재가 가능하고, 사회주의가 독재가 가능한 거, 히틀러가 독재가 가능한 거는 경제를 모든 것을 다 밥줄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장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독재가 시진핑이 뭐 몇십 년 동안 하고, 김일성이가 뭐 세습 체제를 하고, 뭐 하고 한 그런 모든 것이 국가가 경제를 틀어주니까, 어떤 특정 집단이 무력과 경제를 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IRGC라는 거는 사실상 공산당보다 더한 게, 공산당은 당 조직이고 군은 물론 이렇게 따로 있지만 이거는 말 무력과 경제가 하나로 그냥 뭉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위할 때 그냥 쏴대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자본가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언론사들이, 자본가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왜? 다 쥐고 있으니까. 이런 끔찍한 구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라는 봉쇄한다는 거는 이 IRGC의 핵심 어떤 자금줄을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거고, 이 공급 이권들은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피해 가는 게 아니에요. IRGC한테 가는 거, IRGC 혁명수비대. 근데 이게 무슨
혁명 수비대 이권과 상관이 없어요? 국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미국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그 리스크가 있으면은 시장의 자유가 되면 자연스럽게 통제가 되고 이 리스크가 분산이 돼 버려요. 어? 지금 그 뭐 석유값이 오른다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정 구도에 가 있어 예측 가능한 수준에 가 있단 말이야. 90에서 10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음? 그리고 뭐 미국산 석유가 지금 증산되면서 그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구조로 봤을 때 이 우리나라의 반트럼프 진영에서 얘기하는 이란이 버티면 이긴다 뭐 이런 시간은 이란 편이다 뭐 이런 논리는요 이 경제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란의 경제 구도가 어떻게 돼 있고 그 외에 독재가 가능했고 여러분 밥줄 쥐고 있으면 독재 가능해요. 나치가 어떻게 독재를 해요? 모든 계획 경제 그 시장을 통제하면서 독재가 가능한 거예요. 왜? 말 안 들으면 밥줄 끊어버리고 이권에서 빼버리고 경제 활동 자체를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제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어떤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장기 독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그럼 이란 혁명 수비대가 충성심이 괜히 나와요? 아니에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러한 이권이 있으니까 그 이권 때문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응? 결국은 이러한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교도 필요하고, 하메네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그 신정 체제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물질적인 것은 혁명 수비대, 무력적인 것도 혁명 수비대가 다 제공을 하면서 모든 특권을 IRGC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충성이 나오는 것이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란 IRGC와 석유와 핵은 IRGC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IRGC고 뭐가 다 깨져요. 그런데 지금 이란은 뭐야? 석유를 통제하면서 직접적으로 타결받는 건 뭐야? 국민이 아니야. IRGC 혁명 수비대 그거란 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이 지금 급박하기 때문에 지금 2차 협상에서도 뭐야? 이란이 먼저 지금 움직였죠. 근데 트럼프가 이걸 꺾었어요. 왜? 자기의 모든 중국과 러시아까지 개입이 되는 어떤 판을 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 이란이 뭐야? 러시아한테 푸틴한테도 가고 중국한테도 중국의 어떤 한테도 지원을 받고 뭐 이렇게 엮어 나가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바로 또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마지막 제한 레드라인을 제한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누가 제안했어요? 트럼프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란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자기네들이 급하니까. 자기네들이 급하니까. 급한 거는 누구다? 이란이다. 왜? 자기네 IRGC의 핵심적인 이권이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독재 권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급한 건 미국이 아니라 이란 혁명 수비대입니다. 어저께 그저께인가 어저께죠.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 배후가 또 이제 누굴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전, 베네수엘라전,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다. 그 뒤에 어떤 미국의 민주당 커넥션 이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형태로 반트럼프의 정서를 이끌고 있으면서 나타난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어떤 정도 사건의 윤곽이 나오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